안녕하세요. 마이온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들 오십니다. 오셔서 북변 3구역 우미린 파크리브나 북변 4구역 한강수장 오브센터에 대한 문의가 많으세요. 근데 생각으로는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생각하면서 오시면서 이 분양권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와 반면에 또 이 분양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게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갖고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입주권하고 분양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 아파트에 분양 공고가 나서 청약홈에 들어가서 원하는 아파트의 이름과 동호수를 타입을 입력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아파트 일반 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을 해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계약금을 10%를 완납을 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의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겠다는 건설사와 청약을 했던 청약자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를 취득하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양권을. 아파트가 분양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게 분양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와 반면에 입주권은 뭐냐면 얘도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새 아파트를 들어가긴 하는 건데 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 타겟은 재개발입니다. 전체적인 동네가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보통은 근데 저희가 간단히 얘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하시면은 모두 대부분의 중개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정의를 달아놓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 아래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표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오시는 손님들도 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노래 중에 옛날에 동요 중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딱 이거예요. 헌집을 조합원의 지위로 있다가 이 집으로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때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표현할 때는 이 문장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다 보면은 헌집이 있었던 공간이 있었잖아요. 헌집에 대한 공간이 있게 되는데 보통 일반 아파트 입주할 지금 시점대로 보면은 모두 다 철거를 하고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만 남아있는 형태들이 대부분이세요. 그죠? 그러면 등기부를 떼보면은 토지의 누구의 명의로 지분별로 남아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거래한다고 그러면은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등기부 등재상에서는 토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건물은 사라지고 토지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비가 좀 다릅니다. 취등록세가 일반 아파트는 1에서 3% 정도 되는데 토지는 4.6%입니다. 자, 좀 멀리 갔나요? 자, 이거 일단 알고 계세요. 토지 등기가 4.6%. 그러면 나중에 입주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입주할 때는 토지 등기는 했으니까 건물에 대한 등기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되는 취등록세가 2.6%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원래는 제가 이게 예정은 안 돼 있었는데 정의만 하고 딱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정의만 하기엔 또 아까워서 기본적인 간단한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새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을 받을 권리 있는데 조금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조합원은 뭐냐? 개발 이전부터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라면요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조합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운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저희들은 통상적인 표현은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분양권과 다르다는 점. 오늘 주제는 그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분양권은 뭐냐? 궁금하시죠? 분양권은 제가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죠. 청약홈에 나와 있는 아파트를 청약홈을 통해서 아파트를 청약을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당첨이 돼서 분양계약서를 받게 돼서 몇 동 몇 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 10, 60, 30입니다. 통상적으로는요. 이게 뭐냐? 계약금 10%, 중도금은 순차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납부를 해서 총 6회차. 그래서 60%. 그리고 입주할 때 나머지 잔금이 30%로 보시면 되세요. 요게 기본적인 분양권을 납부하는 그 시기의 흐름인데, 통상적으로는 요 중도금을 입주 때까지 거의 중도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 중도금을 은행 대출로 일으킵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분양권의 가장 심플한 장점은 뭐냐? 계약금 10%만 납부를 하면 주택을 아파트 분양받은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세요. 자, 예를 들어보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간단히 1억입니다. 언제까지?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세요. 통상적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 나머지 9억은 언제 납부하냐? 쉽게 얘기해서 입주 때 내면 됩니다. 입주 때.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입주 때 내시면 되세요. 뭐 물론 중간에 뭐 발코니 확장비 몇백만 원, 뭐 유상 옵션비 중에 2회 차분 납부하세요. 이렇게 문자는 받으실 건데 그거는 간략히 빼고 지금 쉽게 얘기되니까. 그래서 분양권은 계약금 10%만 주시면은 분양권을 취득해서 입주 때까지 쭉 갖고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중도금을 대출 신청했기 때문에 이자는 요즘 같은 경우는 후불제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이자도 그때 납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누가 사냐? 누가 사냐? 장점이 있으니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제가 딱 느끼기에는 어떤 거냐면, 요즘은 인천이나 김포에서나, 김포는 아직 뭐 청약 같은 게 이제 많지는 않았으니까, 뭐 가까운 파주를 보시거나 고양시를 보게 되면은 보통은 지금 84, 전용 84제곱미터 청약을 넣어서 만약에 당첨될 수 있는 가점이 대략적으로 지금은 약 평균적으로 55점 내외입니다. 그럼 55점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무주택 기간으로 10년,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둘이 있을 경우라면 가능한 점수, 아니면은 무주택 기간으로 17년 이상 동안 청약 통장을 쭉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나오실 수 있는 점수예요. 55점. 그러니까 흔한 점수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으로 내가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내가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거를 쓰냐? 바로 이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조합원 입주권. 왜냐면 얘도 헌지부를 새 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이거를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시면은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시면 새로운 아파트를 들어가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유주택자라면, 그리고 청약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라면은 조합원 입주권에 관심을 가지실 수는 있으세요. 자, 먼저 장점부터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조합원 입주권은 뭐냐면, 원주민들이 원래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지역에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올리기 때문에 먼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동, 호수 배치를. 그래서 뭐 김포 같은 경우 보시면요, 가장 요즘에 트렌드는 아파트에 가장 인기 많은 동은 어디냐라고 보면 대중교통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동이 로얄동이에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뭐 좋은 뭐 동네에서 강남이나 혹은 한강변을 끼고 있는 서울의 주요 요충지 같은 경우에서는 한강이 보이는 뷰라면은 그게 베스트 원이겠죠. 하지만 지금 김포나 인천 서구 쪽에서 만약에 좋은 동을 고른다고 하면은 대중교통이 제일 가깝고 편리하고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인기가 가장 많은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고 그러면요, 동과 호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북변 3구역의 우미린 파크리브 같은 경우는 동과 호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과 호수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거를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실 수는 있고요. 북변 4구역 한강 수자의 오브센트 같은 경우는 타입까지 정해져 있어서 동은 어느 동으로 갈 수 있는지는 지정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수자 오브센트를 보시게 되면 좋은 동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조합원 입주권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무상 혜택이 많습니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분양가가 다릅니다. 분양가가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총 드는 비용을 따진다고 보면 일반 분양가보다는 더 저렴한 금액에 좋은 동호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두 번째는 확장비가 무상 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변 3구역 우미린 파크리브 같은 경우는 84 같은 경우는 확장비가 2,0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상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유상 옵션은 보통 뭐가 있냐면은 확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문 있죠. 중문, 에어컨, 엔지니어드 스톤,
그 다음에 세탁기, 일체형 세탁기, 그 다음에 냉장고. 보통은 저희는 보통 부를 때 김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그래서 김냉, 양냉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유상 옵션으로 일반 분양할 때 들어가는 수납장들 있죠. 팬트리라고 합니다. 현관 팬트리나 혹은 주방 팬트리나 기타 다른 수납에 대한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이런 건 유상 옵션 들어가는데 이런 게 다 무상 제공이 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손님들 유상 옵션에 대한 세부 내용을 얘기할 때는 세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유선상으로 제가 고객님들과 상담을 할 때는 그냥 풀옵션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유상 옵션들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투자 비용을 보시게 되면 분양권보다 입주권이 더 쌉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혹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전체적인 총 투자 비용으로 봤을 때는 더 저렴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점 한번 볼까요? 모든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그와 반면에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점 보시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의 최대 단점 뭐냐면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분양권은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만약에 중도금 대출 실행한다고 그러면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아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계약금 10%만 걸면은 분양권을 취득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나는 얼마가 필요하냐? 분양권을 가지려면은 1억 원의 돈이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 실행하게 되면 입주 시까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거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입주권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부동산을 돈 주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요즘 시세, 웃돈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합쳐서 그 돈을 매도자한테 줘야지 여러분들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1억이 든다면 얘는 대략적으로 지금 김포 북변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에서는 약 한 3억 원 정도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좀 3억이니까. 자, 그래서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재개발 단점으로 보면 재개발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는 언제 입주 예정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년 반, 3년 반 요 사이에 통상적으로는 다 입주가 잡혀져 있어갖고 입주 날짜가 픽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와 반면에 재개발 사업 속도는 여러 가지의 사업의 구체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이도 걸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런 게 좀 사업이 새 아파트를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는 추가 분담금이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싸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 동안 아니면 혹은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멈춘다거나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상에 대한 수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입주권의 단점은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 속도가 느리고 추가 분담금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원 입주권의 정리를 좀 해보자면 로얄 동과 좋은 호수를 구하실 수는 있지만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조합원을 취득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고객님들이 저희 사무실 내방해 주셔서 조합원 입주권을 만약에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통상적으로는 오시는 손님들의 매입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통 여쭤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가 지금 한 3억에서 한 4억 원 정도의 투자 비용이 있어서 내방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는 보통 입주권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상담을 해보고 나서 보니까 이거보다는 비용이 조금 낮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그러시면은 저는 보통은 분양권 매매를 추천을 보통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김포 지역에서는 보통은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예비 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전 입주권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그보다 이하의 비용으로 유동성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분양권을 추천해 드린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정리를 쭉 해봤지만 분양권의 장점은 뭐냐면 소액 투자금이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약금 10%만 납부하게 되면 분양권을 취득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투자금이 낮으면서도 내가 새 아파트를 갖고 갈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전매 제한 6개월은 어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북변동에 있는 북변 3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6개월입니다. 어떤 게? 분양권이야. 그래서 분양권을 거래를 할 수 없는 기간이 분양 공고, 분양이 이제 당첨자 발표 일날부터 6개월 동안은 사전 거래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 6개월이 풀리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내가 분양권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를 납부를 하고 분양권을 취득을 했었는데 어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6개월이 지났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은 내가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 직장을 바꾸거나 아니 김포 북변동에서 살기 어렵게 되는 사유가 생기신다 그러면 그때는 분양권을 처분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분양권 처분하게 되면 그때는 만약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면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얻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에 납부가 되었던 계약금 10% 있잖아요. 그거를 매수자한테 승계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근데 분양권도 단점은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라고 보면 입주 시점에 90%의 비용이 90%의 비용을 끌어오셔야 되는 단점이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이자, 잔금, 유상 옵션 확장비 등을 모두 입주 시점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입주권은 그와 반대죠. 오히려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입주할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전체 총 매수 금액의 50%를 납부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키를 받아서 입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거 지금 계속 얘기 들으시면서 조금 제가 입주권과 분양권을 계속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서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별도로 따로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입주권은 이거를 해보지 않으시면은 내용 자체를 좀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뭐 감정가액이라는 것도 나오고 비례율도 나오고 권리가액도 나옵니다. 얘가 같고 걔가 걔 같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감정가액은 뭐냐면 제가 아까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전에 헌집이 있었고 그 헌집은 토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나 또는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을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내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걸 평가한 금액을 감정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자산가액이라고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비례율은 뭐냐? 이 재개발 사업에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100이라고 봅니다. 100, 비례율 100%를. 내 투자 금액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총 들었을 때 총 드는 비용도 1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전반적으로 1이니까 이게 비례율 100%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한강수자의 5%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120.2%이고 우미린 파크리브의 비례율 같은 경우는 110.48%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감정가액과 비례율을 합한 금액을 갖고 우리는 감정평가액이라는 권리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걸 갖고 요게 기존 종전 자산의 가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입주권을 내가 만약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실 때는 거기에는 기존에 있던 제가 말씀드렸던 종전 권리가액 곱하기 비례율이 된 권리평가액과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내가 총 들어가는 요 조합원 취득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매매가에서 이주비를 원주민이 받아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용을 주시게 되면은 조합의 입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다. 조합원 입주권을 여기서 취득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고 입주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 조합원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나면은 그게 입주권에 대한 총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다고요? 어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때 약 한 50%의 비용을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할 때 대략적으로 50 정도의 잔금 납부를 개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총 비용이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입주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입주권에 대한 매매 절차. 이거는 뭐냐면 총 비용이 아니라 내가 조합원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매매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매 잔금을 주게 되면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기존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면 3, 4일 정도 지나면 소유권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된 등기 필증을
완료가 된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조합을 방문을 하면 조합 사무실 방문해야 되면 조합이 이름이 바뀐 것을 등기부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조합을 변경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 약간 아까 언급이 되었던 이주비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은행에 가서 그 대출이 실행이 됐던 은행에 가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보를 다 주고 요 채권을 B가 매수자가 받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설사의 동호수 배정이 나와 있는 우미린 파크리브 같은 경우는 건설사의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북변 4구역의 한강수자의 오브센트에 입주권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거는 아직 건설사에 대한 동호수 배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추후에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나서 건설사에서 동호수 배정된 이후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분양권은 어떻게 거래하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죠. 분양권은 간단합니다. 분양가가 이미 공시돼서 나올 거고, 그리고 완판이 되고 나면 그거를 살려고 할 때는 어떤 일정 금액의 권리가액이 생기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더하는 게 가장 큰 메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분양권자가 유상 옵션을 신청해 두거나 확장을 신청해 둔 게 있으면 다 모든 것을 승계 받기 때문에 요것까지도 합쳐서 총 매매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요거는 뭐 시점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로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명의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분양권도. 그때는 여기는 좀 다른 건 조합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패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서 쓰시고 매매 계약서 쓰신 다음에 대출 받은 게 있으면 해당 은행에 승계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우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거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대출 승계가 끝나고 나서 건설사의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해서 매도자에서 A에서 B로 변경이 모두 끝나게 돼서 B가 모든 권리를 건설사에 명의 변경 신청한 완료가 되고 나면은 B가 새로운 분양권의 주인공이 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간단히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자,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같은 경우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지금 이제 입주권 거래가 가능하고요. 북변 우미린 같은 경우 분양권 거래는 올해 2024년 11월 28일 이후부터는 분양권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이나 아니면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수장의 오브센트는 지금 촬영 시점에서는 아직 일반 분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입주권은 거래는 가능하시고요. 요거 분양권은 향후 일정이 나오는 대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북변 3구역과 4구역 우미린 파크리브 그리고 한강수장의 오브센트에 대해서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희 사무실의 위치를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포 북변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나오시면은 여기 현대자동차가 있고 여기 보이시죠? 현대자동차가 있고 마디척병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 건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하우스는 제가 지금 마킹하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변역 2번 출구에 내리시면 바로 모델하우스를 보실 수 있고요. 모델하우스 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바로 그거 끼고 돌아오시면은 저희 마이온 부동산 사무실이 이쪽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좀 내가 갖고 있던 지금 뭐 재산에 대한 지금 관리 부분이나 그래서 내가 한강수장의 5%에 대한 분양 어떻게 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양 전략이나 우미린 파크리브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저희 지금 여기 약도 안내해 드렸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저희 집 사무실 내방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었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